네, 사주에서 올해 인하해 온 주역에 의해서 올해 인하의 상황, 그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요걸 기초로 올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역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역의 취지와 아, 목적, 이걸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주역의 취지, 목적이 이게 신명을 돕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었다. 이게 천지신명이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할 때, 이 천지신명을 돕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었다니까 일종의 주역이 천지신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연 주역에 의해서 점을 봤을 때 천지신명이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천지신명의 실력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참고로 저는 주역의 목적은 에, 이렇게 이 두 번째 걸 중요시 여깁니다. 도덕에 따르고 조화롭게 하고 즉 전체적으로 도덕적이고 정의에 입각해서 내가 다스리고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타인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타인을 정의에 입각해서 관계를 맺고 사물의 이치를 공부함으로써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다함으로써 천명에 도달하는 게 주역의 목적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도덕 교과서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덕적 의도로 주역점을 치면은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저녁에 도둑질을 하러 갈 건데 천지신명이시여 제가 오늘 많이 훔칠 수 있을지 적게 훔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역점을 쳐면 주역점에서 나오는 그대로 행동을 했다. 절대 안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비도덕적, 반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은 팔자라기도 이 해석 방법에 따라서 팔자 해석이 결론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표적인 이 사주팔자의 이론 서적입니다. 여기 왜 색상이 조금 이렇게 변화된 게 3대 서적이에요. 사주팔자의 3대 서적인데 적천수를 취했느냐, 여기에 자평진전을 취했느냐, 이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가 있단 말씀이죠. 더 재미난 것은 똑같이 자평진전을 취했음에도 그 취한 이 자평진전에 입각한 사람들끼리의 또 해석 결과가 역시 또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의 사주 해석 결과 역시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 이게 평균값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주를 주역계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키는 방법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는 방식으로 작가의 음양 오행과 그런 방식으로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주 해석의 오류를 조금 보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천지신명이 가르쳐주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사례를 보고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주고요. 제가 2020년에 그 당시에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이걸 예측을 해서 어, 주변인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씨 사주를 보면요. 이분은 경금 일간으로 태어났죠. 경금. 이게 숙살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숙하게 죽인다 이거죠. 엄숙하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이 권력부서, 경찰, 검찰, 군인 이런데 좀 종사하면 유리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월에 태어나셔서 이 자월에서 이 자가 개수로 투간이 됐어요. 그래서 격으로 따지면은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은 좀 말을 아싸라게 한다고 할까요? 좀 과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 청문회 때인가요? 국감 때인가요? 그런 때도 조금 말이 나왔고, 또 미국에 갔을 때도, 또 아랍에 가서 뭐, 이란 발언 같은 게, 이런, 구설수가 조금 있죠. 말이 따른다는. 그래서 아무튼 상관격인데, 상관격을, 어,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 못하게. 이게 월에 있는 무토인데, 이게 인성이에요. 이게 도장인자죠.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도장은 결정권이라 소리입니다. 내가 권력, 아,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지위를 무게합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상으로는 상관격이 인성을 찾다. 그래서 상관패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패인격이죠. 패자가 찰패, 띠를 둘렀다는 겁니다. 허리에. 그러니까 상관이 인성을 내가 가졌다, 얻었다. 그래서 상관패인 이렇게 해서 사주 용어로 격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 격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성격됐다 그래요. 이 격이 깨졌다 그러면 파격, 패격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씨의 사주로는 상관패인으로 잘 성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지가 자식궁인데 자식궁이 일종의 이렇게 자미해 또 이렇게 양쪽 강력한 자의에 의해서 아마 뭐 불리하게 돼 있어요. 괴됐다고 볼 수 있어서 자식이 없을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주는 상관격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아주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금수 상관격은 즐겁다 이거죠. 기쁘리. 뭘 봐야 기쁘냐? 견관이라 관을 보는 것이 즐겁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관이 화죠. 그런데 2020년 보니까 갑오여서 오화 아주 관이 아주 왕지로 왔어요. 굉장히 좋게 온 거죠. 그리고 세운을 보니까 이민이라 인목 속에는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호 삼합 중에 반합을 해서 한마디로 관운이 크게 온 상이에요. 반면 이재명 씨 사주를 보면요. 이분은 자월의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이 자가 연간으로 이렇게 투간이 돼서 수생목 하니까 이거를 인수격이라고 그래요. 네, 편인격이죠. 인수격은 주로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인수격인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사주 용어에서 인수격은 이 재가 오면은 이 인수가 무너집니다. 격이 무너져요. 남자 사주에서 재는 무엇이냐? 돈과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과 여자가 오면은 그때 재운이 오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오대운에서 무가 왔는데 어떻게 성남시장, 뭐 경기지사 이런 게 당선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월에 있는 간목이 극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성격은 제가 오면은 이 선거에 당선은 되겠으나 여자나 돈 문제로 늘 말썽이 낼 소지가 있습니다. 사주상으로도. 이분은 잘 수생목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배운 것을 술시, 병술시에 태어나서 배운 것을 잘 표현하고 잘 써먹습니다.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죠. 이분의 사주, 2020년 상황을 보니 5대운이 왔어요. 그래서 나의 식신, 나의 생각, 나의 능력, 이게 옷을 합을 하고요. 또 일지에 7살 권력을 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사주상 권력 추구 의지가 있으세요. 또 세운을 보니까 이민년 와서 인오술 해서 화의 삼합이 형성이 돼서 화가 아주 극도로 왕한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이기 때문에 화가 강하면 극도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의사표현, 추진력, 밀어붙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재명 사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인오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기가 왕에서 이 금을 너무 극을 했다. 칠살이 스크래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게 인성인데, 이게 나이가 써먹는 격의 용신인데, 이 개수의 뿌리 자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화가 너무 세면.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재명 씨 사주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운이나 사주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사주가 굉장히 두 분 다 관을 작년에 대선 때 관운이 좋아요. 22년에 관을 잡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요. 근데 엄밀히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보면 윤석열 씨 사주는 제가 보기에 흠잡을 곳이 별로 없어요. 전혀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정도 뭐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씨 사주는 조금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두 분이 붙으면 누가 되겠느냐? 둘 다 관울이 좋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반드시 이 사주를 쥐역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판단을 해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 쥐역으로 전환을 시켜놓으니 이게 위에는 해를 의미하고 밑에는 하늘을 의미해요. 그래서 화천 대육계예요. 대육 많이 가질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형통하다. 이게 2022년 상황이에요.
이게 괴사고, 요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공자가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대유는 부드러운 것이 존엄한 위치를 얻었다. 이게 음효가 군왕의 위치를 얻었다는 거죠. 음은 강이 아니라 유예요. 부드러운 게. 그 소리고요. 대중. 이게 오효를 얻어서 위의 세 개 중에서 중왕, 중용, 중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하가 응하고 있다. 이게 음인데 위로도 음은 마이너스고 양은 플러스예요. 이 중정응비가 오유 입장에서 상여도 사유도 다 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의 짝인 이유도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약하고 부드러울 것 같으나 부드러운 여자 분주일 것 같은데 상당히 엄격하고 강단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신라의 선덕 여왕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덕이 강건하면서 문명하다. 이게 학계가 어, 건계라 굉장히 강건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화라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밝다. 예, 그러면서 하늘에 응하면서 처신을 하고 때에 맞게 행동을 하니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라 이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처해진 게 상효예요. 거기를 보면 자천우지, 자 스스로자가 이게 영어로 보면 뭐뭐로 영어로 보면 from입니다.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있어 길하고 불리함이 하나도 없다. 아주 좋게 나왔죠. 좋은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처해진 입장이나 해야 될 게 뭐든지 맘 놓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길하고 손해볼 게 불리할 게 없대요. 이렇게 나왔고 반면에 이재명 씨 사주를 주역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나니 이건 지뢰 복귀가 나왔어요. 의 세계는 상괴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게 외부적인 거는 순탄하죠. 땅이니까 어머니처럼. 밑에는 땅 밑에서 천둥번개가 땅 치는 거예요. 이게 소인들이 음들은 다 소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 군자 하나가 밑에서 딱 나타난 형상이에요. 이게 땅 속에서 우레가 치고 있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서 땅 속에서 씨앗이셔서 싹이 하나 딱 나왔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 괴의 중심은 이 초유에 있습니다. 일양에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지뢰 복귀에도 다시 되돌아온다, 다시 소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하다. 괴사를 보면은 그래서 출입해도 질병이 없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초효가 양효로 군자를 의미하고요. 어진 사람, 인자를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소인들이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땅 밑에 씨앗이어서 하나 나온 거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초요 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출입을 해도 별 상관이, 신경을 안 쓰니까 상관이 없고 친구들이 와도 이 대동사회를 꿈꾸는
군자들의 그 친구들이 찾아와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초유가 양요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복하는 그 도로 7일에 다시 오니 나서는 법,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7일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는요. 원래는 이게 천풍국계에서 여기도 의미했어요.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고 양이 그 다음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음들이 와가지고 다 여기까지 6번 거치고 7번째 양이 하나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이후로 양이 길어지거든요. 낮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동지달을 이게 지뢰 복개니까 복월달이라고 그래요. 주역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축월달은 즉 동지 섣달은 음력 12월 달은 양이 하나 더 올라오니까 지택님께가 돼서 임월달이라고 그러고요. 어, 인월달은 이게 자축인 음력 1월 달은 여기까지 음이 올라와서 지천태 태월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7일이냐? 이게 하지로부터 음들이 다 차지해서 다시 이제 음들이 그 하지서부터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부터 밤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음들이 끝나고 오는 게 7번째예요. 음력 5월달 써붙이면은 오미, 신유, 술, 해 끝나고 4월, 7번째 4월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월이라고 하지 않았고 일이라고 했느냐? 그 말을 하려고 반복 기도, 자연이 그렇게 봄, 여름, 가을 순행되는 원리에 의해서 이 7일이라고 한 거예요. 7일을 써주기 위해서 반복 기도 요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 밑에 양효, 군자, 어진 사람이 하나 났으니 이 음들은 이 양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사효를 얻었는데 사효는 초효하고 짝이에요. 짝. 그래서 보통 사효는 중도를 얻은 게 아닌데 이 궤에서는 이 초유가 군자고 양이기 때문에 군자의 짝이기 때문에 중도를 향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중용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용 책에 보면은 중용을 얻기 위한 게 삼달덕이라고 있어요. 지인용. 그걸 아주 잘 해야죠. 지혜롭고,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또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혼자만 돌아온다. 혼자만 소생한다. 이야기거든요. 이게 음들의 세력이 잔뜩 있는 데서 이 사유 입장에서 내 짝이니까 대놓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남들이 싫어해요. 이 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는 자기의 짝이 군자가 왔기 때문에 이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중도라는 표현이 사효임에도 나온 거예요. 이 양이 조금 더 확장돼야 대동사회, 좋은 사회, 소인 사회가 물러나고 군자인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워진 상황이 이재명 씨는 여기 화천대유보다 조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해야 되는 것도 중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게 말이 그렇지 중용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자도 그걸 중용 측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아무튼 이 사주끼리 비교해서는 두 분이 관운이 다 좋아요. 아,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아, 사주로만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역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보니 윤석열 씨는 하늘이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손해볼 게 없다는 양반과 중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 끝에 혼자만 소생한다, 부활한다는 양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는 자명한 거죠. 예, 이게 참 어때요? 천지신명이 신통력이 있죠. 예, 주역점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면요. 윤석열 씨 사례를 안희정 씨 사례를 보면 이게 안희정 씨 사주고 사주를 주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2009년에서 17년까지 사주운을 보면 이건 사주에서는 대운에 해당하는 걸 주역에서는 대상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은 9년이고요. 이렇게 끊어진 거 음은 6년이에요. 9년 동안 지속되는 운을 보니 아, 이게 건깨가 두 개가 왔어요. 하늘깨가 두 개. 그래서 중천건깨의 2효를 얻었어요. 중천건깨의 초효는 잠룡무룡이라 잠겨져 있는 물속에 잠겨져 있는 용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 나서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속에 잠겨있던 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용제전이에요. 나타날 용이 나타났는데 밭에 나타났다. 그래서 대인을 보는 게 이롭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을 보면은 덕이 널리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유가 군왕자리인데 이효는 군왕은 아니지만 군왕과 짝을 이루는 자리예요. 우이치만 군왕만 못 오지 덕의 측면에서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중용을 얻었고요. 이 밑에 세 개 중에 두 번째니까 중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런 주역에서 이렇게 얻으면은 뭘 해도 다 됩니다. 실제로 2010년에 충남지사 됐고 14년에 또 당선이 됐죠. 그래서 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아주 좋게 진행이 됐죠. 그 다음 주역 운을 보니 이게 택천캐 이 위는 연못을 의미하는 택이고 밑에는 하늘을 의미하는 천이에요. 그래서 택천쾌인데 이 쾌가 척결하다, 처단하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끊어진 의미 효니까 6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18년서부터 23년까지요. 그 중에 안희정 씨는 이 상효에 위치해 있어요. 이 양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의미에 딱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위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척결의 대상이 된 게 안희정 씨예요. 그래서 안희정 씨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주장할 곳이 없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흉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죠. 이 주요계에서 이렇게 얻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작은 것도 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됩니다. 매사에 상가하고 조심해야 돼요. 중용 표현대로 개신후 공부해야 돼요. 뭐든지 두렵게 여기고 자기 몸가짐을
아주 삼가하고 정갈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들 입장을 보면요, 이게 괴사인데, 왕의 뜰에서, 왕의 정원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게 왕의 뜰이면은 궁전, 이게 야외란 말이에요. 이거는 은밀하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 양들이 음을 처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면요, 이 음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이게. 이 밑에 다섯 양에 필적할 정도로 이 파워 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 오유가 군왕이거든요. 밑에 있는 이 양들은 왕한테 가가지고 이 음효, 상효를 보내야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살짝 잘못 얘기하면은 역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한마음으로 호소를 해도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이 파워가 세요. 일종의 조선 명종 때 문정황후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이 황후를 좋아해요. 자기는 양이고 바로 이웃에 있는 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를 못 하는 거지, 이게 함부로. 이게 그걸 할 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읍에서 고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 상유의 짝은 여기 삼유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읍의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의 여론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삼효하고 이 문정왕후의 짝은 이제 삼효는 윤원영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삼효가 가서 좀 물러나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수구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호소하고 공개적으로 해야지 이걸 무력으로 전쟁으로 유용력을 쓰면은 불리하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요들이 실제 안희정 씨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실제 이 주역회대로 됐죠. 그래서 이 양들은 이롭습니다. 뭐 있어야 이롭습니다. 가는 바가 있어야, 즉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바가 있어야 이롭다는 거예요. 이 양들 입장에서는 이 음을 척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있어야 이롭대요. 근데 이 음의 척결의 대상이 된 게 안희정 씨란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18년서부터 23년은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게 18년서부터 23년까지고 18년 계를 보면 아, 이 중촌 건계예요. 건계가 두 개가 왔어요. 그 중에 상효예요. 상효. 이거 상효 효사를 보면 항용유해다. 용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자제하라는 얘기죠. 절제하라는 얘기죠.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데 18년에 성추행 사건이 밖으로 불거져 나왔죠. 예. 그래서 도지사직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이 됐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후회만 남죠. 쥐어캐 내로 살았으면 상가고 조심했으면 그렇게 안 되었겠죠. 19년에 이게 만날 구자인데요.
이게 양들만 있는 데서 새로운 여자가 왔어요. 여자 하나가 딱, 음이. 이 여자는 여자 장사래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양들을, 다섯 양들의 필적할 만한 영향력을 지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룡취녀. 여자를 취하지 말라. 예. 그래서 19년에 2심 판결에서 패소해서 구속 수감이 됐죠. 20년 상황을 보면 천산둔이거든요. 이 둔이 은둔에 있다. 아, 은둔에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죠. 아, 수감돼 있으니까 은둔에 있는 상황이 됐죠. 주요 궤대로. 그리고 21년에 이거는 천지비인데요. 요게 막힐비입니다. 위에 상효는 이게 건깨라 하늘을 의미해서 양을 의미해요. 양은 가벼워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지는 땅을 의미해서 음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둘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하와 상, 이게 내와 외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지참태계가 돼서 아주 기랑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소통이 안 돼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감옥에 있으니 무슨 외부와 소통이 되겠어요. 막혀 있죠. 예. 야, 그대로 됐죠. 이것도. 22년 쾌가 풍지 관계예요. 이게 세상을 관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순탄해요. 내부적으로는 연약해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성급히 나서지 말고 상황을 관망해 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풍지 관계예요. 이때 출소가 됐어요. 3년 6개월인가 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 돼서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23년 상황은 이게 산지 밖이에요. 이게 박이 깎는다는 얘기예요. 즉 음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양, 군자들을 없앤다는 거죠. 이 깎아서 없애버린다. 물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 5효, 임금의 2호를 얻어서 그나마 조금 운신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정말 주역의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마 안희정 씨와 제가 인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올해 끝나면은 대상운이 택천쾌에서 이 초유로 바뀝니다. 9년 동안. 근데 대부분 이 초유는 좋은 말씀이었어요. 뭐 다른 말씀 더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처럼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결과를, 같은 방법론을 취한다고 해도 또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고 사주를 반드시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주역에 의해서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더십의 원리, 리더십 이론, 종료,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